이런 일이 올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의 진박 후보들 오늘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자청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요, 이런 거 연장선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귀국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특정한 지역에서 지지층에 대해서 영향력이 강했는데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 지역의 후보들 얘기 오늘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더욱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더욱 아프게 매를 들어주십시오. 사랑의 매 달게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힘든 선거는 없었습니다. 피눈물 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윤재옥 후보인데, 자, 이렇게 무릎을 꿇었네요. 지금 이제 이른바 진박이라고 불려서 한꺼번에 단체 행동을 벌였던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식당에서 회견을 갖는다거나,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초반에 펼치다가 결국 이제 공천 과정에서까지 큰 문제를 일으켰고, 네. 무소속들이 출마하면서 이 부분에서 대거 무소속 돌풍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것이 있고, 정말 진박 중에 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마저도 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그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지역 정도면 혹시나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게 네. 한 군데 멈춰 있는 게 바람이 아니잖아요. 휩쓸고 나가는 게 바람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서 지금 저렇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대구 시민들에게 피눈물나게 반성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종섭 후보,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모셨는데 여론조사가 뭐 들쭉날쭉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박성훈 부국장? 네. 일단 정종섭 장관이 이렇게 밀리는 것, 물론 이제 오차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조사도 좀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또 달리 나오는데 박빙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박빙이고 네. 저런 상태가 이른바 그 진박 마케팅으로 지나치게 어떤 개파 공천을 한 것의 후유증이 지금 TK 지역에서도 해서 사실 12개 지역구 중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6개밖에 없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자, 대구에는 선거구가 12개인데요. 유승민 의원 때문에 공천받지 못한 대구 동을 빼고는 11개의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들이 오늘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무릎을 꿇고요. 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최경환 의원이 중심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자,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공천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위에 일해야 된다 그랬는데 한 달 뒤에 저렇게 국민들 앞에 무릎 꿇은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거 지금 진박이라고 불리는 네. 불리는데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바람이 단순하게 자칫 잘못하면 대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구에서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와 박근혜 대통령의 뭐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움직임이 만약에 있게 되면 네. 이게 정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까지 한다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 정도의 어떤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먼저 수성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이게 불과 1시간도 안 된 장면입니다. 오늘 미국과 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자, 대구에서 자신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후보들의 무릎 꿇는 사죄 정말 어떻게 반응할지 아마 보고를 바로 받았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앞으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이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 청와대가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겁니까? 뭔가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네. 대통령을 움직이는 이런 꾀를 내다가는 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 자체가 대통령이 지나치게 공천에 개파골등, 자기 사람만을 꽂아 넣으려는 네. 어떤 국민 통합적인 어떤 공천보다는 어떤 여권 내부에서도 또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어떤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그것이 심지어 TK에서도 거부감을 산 건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 안보 이런 국정에 정말 전념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집중하는데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TK를 중심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거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여기서 만일에 뭐 또 대구에 한번 또 행차하시게 한다거나 또 무슨 또 이상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을 하면 오히려
큰 코 다친다.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미 수도권 지역부터 약간 미묘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하면 선거의 여왕에서 보통은 그 선거 공보물이나 포스터에 박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후보자들이 많이 내세웠는데요. 그랬죠. 달라졌습니다. 자, 새누리당 서울에 출마한 한 새누리당 후보의 네. 경우는요. 1차 공보물에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뒤에는 땡땡땡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인쇄 직전에 공보물을 바꿨습니다. 쓴소리를 해온 땡땡땡.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비판도 해왔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고요. 지금 손수조 후보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화면 왼쪽이 예전 예, 모습 19대 거죠? 총선 그때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맞붙었을 때 처음 공천됐을 때는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손수조 후보와 카퍼레이드까지 벌이고요. 네. 굉장히 손수조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이렇게 발탁했다라는 걸 강조를 했지만 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바로 이번 총선에서는 손수조 후보의 경우도 어떤 현수막에 박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이번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의 유인물인데 사상의 딸 부산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사상의 딸이고 사상의 엄마고 어떤 자신이 내세운 공약 또 자신의 경쟁력을 내세우는데 좀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서상기 후보였던 것 같은데요. 자, 뭐 박근혜 대통령 억수로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산행 후의 사진들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것으로 비춰보면은 참 세상 많이 바뀌었다는 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잖아요. 억수로가 아니라 정말로였군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요. 제가 18대 총선 때 영남 지역을 찾았을 때 네. 그때는 친이와 친박이 한참 싸울 때였는데 네. 친이 후보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걸었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없는 일부 후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캐리커처를 명함에 파서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도. 친이계 의원들조차도 그런 정도로 네. 박근혜 마케팅이 엄청난 효과를 거뒀던 게 과거 선거였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격세지감인지 이번 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을 감춘다는 것이 네.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랄까 이런 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박성훈 부국장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당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엄살 정치다 아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만 고령층 특히 60대, 50대 이런 분들이 아예 나 표 안 찍겠다. 아예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냥 그러면 국민 여러분 투표 꼭 해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건 그건 법 위반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되면 또 역시 정치적 논란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자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투표 갔다 와서 또 야권에서도 보면 누구 찍었다고는 얘기 안 해도 막 인증샷 올리고 하면 결국은 누구 찍으러 투표장 와달라 이런 얘기인데 네. 대통령이 굳이 그 어떤 선거는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그리고 뭐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뭐 철저하게 이 부정선거 이런 부분 단속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것은 몰라도 투표 열심히 해달라. 이 자체도 네. 대통령이 투표해달라 할 때 야당 후보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대구 선거 때문에 새누리당 큰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요. 뭐 예전에 자민련이 힘을 발휘할 때는 뭐 압도적인 그 의석을 차지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요, 예전에 자민련 시절부터 끈이 있었던 그 전직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대구 유세를 많이 찾았는데, 저희가 사진 한 장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좀 볼까요? 자, 어느 분이 대구를 방문했냐? 동그라미 안에 현경자 전 의원인데요. 그렇죠? 박철원 전 장관의 부인이기도 하고요. 바로 네. 누구를 지원하냐? 새누리당 후보가 아니라 유승민 후보 등 그 새누리당을 탈당한 그 무소속 후보들을 지금 지원. 자, 그러니까 박철원 의원의 부인 현경자 씨, 그분도 직접 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전직 의원인데, 자,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을 응원하러 대구에 찾았네요. 그 아마 현경자 전 의원, 박철원 전 의원의 그 부인이죠. 네. 이 현 전 의원은 아마
요번에 그 말하자면 공천 탄압 핍박을 받아서 네. 공천을 못 받은 이러한 그 이른바 친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분들과 약간 동병상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당시에 그 YS 정권이 들어서서 네. 거기에 그 박철원 장관이 사법 처리되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때 그 보궐선거에 현경자 부인이 현경자 의원이 나와서 당선이 되는 이 과정도 네. 당시 TK에서의 권력으로부터 핍박받은 어떤 네. YS 정권으로부터 핍박받고 배신당했다. 이러한 정서를 파고 들어서 당선이 됐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유승민 의원이나 다른 이런 친유 의원들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현재의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지원한다. 이런 것을 아마 본인은 메시지로서 도움이 될 네.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대를 이은 인연 때문에 나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성이 묘하게 20년 전하고 좀 맞물리는 것 같군요.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대해서 장악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부산 지역에 출마한 친노 성향의 의원들, 후보들도 포스터가 좀 바뀌었군요. 경남 김해을입니다. 이제 PK 지역을 좀 더 통틀어서 친노 후보들이 최근에 좀 선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도 좀 친노 색깔을 확 뺐습니다. 김경수 후보 하면은요 항상 가장 먼저 붙는 타이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네. 늘 그렇게 알려져 왔었는데요. 19대 총선 지금 첫 표지, 공보물 네. 표지인데요. 그때는 본인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점을 강조를 했고요. 당시 민주통합당 색깔은 노란색이었는데 노무현 네. 전 대통령도 어떤 사진 네. 색깔이 노란 색깔이었잖아요. 그런데 20대 총선 공보물로 와볼까요? 여기에는 이제 노무현 네.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실력, 경험이 다르다. 어떤 본인의 어떤 경쟁력을 내세우는데 주력을 네. 하고 있고요. 19대 때는 공보물에 보면은 공약 같은 경우는 딱 두 쪽에 불과하지만 이번엔 지역 공약을 대폭 7쪽으로 늘렸다고 하고요. 자, 지금 보는 것은 전재수 후보인데요. 전재수 후보의 경우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표 굉장히 가깝지만 그 사람, 그 친노라는 이미지를 좀 완전 지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지금 나온 전재수 후보의 모습인데, 지금도 여기서 이제 5차의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지금 박민식 후보와 지금 그렇죠.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부산의 노무현 전- 북강서을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서갑. 강서갑 북강서. 지역이죠. 예. 갑이고요. 낙동강 벨트 지역에서 이제 선전하고 있는 어떤 친노 후보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크게 지금 강조하지 않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게요. 네.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우세로 나오고 있고요. 네. 전재수 후보 역시 그 새누리당의 박 후보와 거의 접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보다는 확장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네. 노무현 색깔을 강조하다기보다는 안정감과 정책 이런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대통령 귀국했고요. 이제 선거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과연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판세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소식. 이번엔 정치를 약간 벗어나서요. 옛날에 바로 작년 여름 있었던 일로 많이 기억하실 일 저희가 간단히 소개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